다음은 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부당이득의 징수는 사실 민법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부당이득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공단에다 납부해라. 그런데 법에서 바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월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이를 지급받은 경우,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부당이득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보고 증명, 이런 거, 거짓 진단. 우리 그 장기요양 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의사 또는 한의사. 진단서 들어가죠. 진단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 장기요양 받을 수 있는 그 몸 상태가 아닌데, 정상인인데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진단서를 끊어 주었을 때는 연대해서 징수금을 납부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 보호자들이 들어가겠지요. 보호자들이 신청하면서 이렇게 막 공단을 속여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만들었던가 이랬을 때는 이 연대해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렇게 받은 자 이랬는데, 그 다른 법령, 제가 지난 강의에 얘기했죠. 법령하고 법률하고 틀리다고. 이런 것도 다른 법률, 이렇게 문장에서 고치면은 틀린 오답이 됩니다.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년 5월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 대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유사 단어로 바꾸었죠. 대신하고 연대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내용입니다. A 대신 내가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안 내도 되죠. 근데 연대란 말은 은행 금융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가 은행에 5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B 보고 연대 보증을 서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연체가 되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A한테도 받을 수도 있지만은 B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요. B도 연대 보증을 서는 그 시점에서 500만 원의 빚을 은행에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연대란 말하고 대신이란 말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또 틀리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런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점 하나 찍으면은 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다. 사실 이제 전에 건강보험 쪽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농업인 단체로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근로자 단체로 나와 있는데, 노동단체,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라고 하면은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사실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건 맞는데, 근로자 단체하고 노동조합은 다른 내용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공무원위원이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임원에서 공무원위원회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 기간에만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임기가 3년인데 이분 공무원위원이 그 직에 3년 동안 있으라는 법은 없죠. 1년 되면은 6개월 되면 빠르면 6개월, 뭐 많이 되면 1년이나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후임자가 여기 다시 오죠. 그래서 임기가 없는 겁니다. 장기영 부위원장 일을 포함해서 2020년 9월달 기출령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건 없죠. 여기 점을 안 찍었죠.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조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 했죠. 3년. 공무원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이다. 만약 이걸 3년으로 고치면은 또 문제를 틀린 걸 할 수 있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 같이 모여서 뽑는다는 거죠. 이렇게 틀리는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급판정위원회는 이제 수급자가 내가 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인정 신청을 해서 조사한 후에 누가 조사한다 그랬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 이상이, 원칙은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이 조사해서 이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들이 모여서 그분에 대해서 이분 병 상태를 봤을 때 1급이 맞느냐, 2급이 맞느냐, 1등급이 맞느냐, 2등급이 맞느냐 이런 판정을 하는 위원회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사람들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한 차례, 요거 빼도 틀리는 거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겁니다. 3년, 6년, 9년 또 할 수 있지만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해서 6년 하고는 그만둬야 되죠. 다른 분을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사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다른 조항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공단 지사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7명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공단 지사장이 8명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15인이죠.
15인의 위원을 공단 이사장이 위촉합니다. 그리고 이 15인의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을 위촉합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5월달 기출유형 문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등급판정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구라 그랬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보통의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것도 뭐 키포인트만 해가지고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요거를 빼면은 틀리다 그랬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4개 조항은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 행정심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 재심사까지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할 수 없다. 자, 이게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정에서. 자, 보시면은, 공단의 처분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어디서 결정을 나느냐 하면은 공단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단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보니까 또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맞아. 그러면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그럼 재심사 청구는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복지부.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는 행정심판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게 행정심판 절차와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법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은 이의가 있을 때도 할 수가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때도 할 수가 있고, 재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대로 하려면은 소송은 어떻게 해요? 소송은 당사자끼리 다투죠. 소송을 한 분이 있고 피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래가지고 다투지요. 다투다 보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끌어요. 민사소송 같은 게 길면 10년도 갑니다. 소송에서 집안 양쪽 다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소송을 걸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요
단계는 요 이의 신청에서 이의가 있을 때 심사 청구하는 기간이 90일에서 18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사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결과가 나온 후에 재심사 청구도 또 맨 90일에서 180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도 빨리 나죠. 30일 내에 결정이 나죠.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이 절차대로 하면은 이거를 다 재심사까지 결과가 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답이 못 얻을 때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청구 해가지고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나가지고 행정소송을 들어가고 나서 이거 결과를 보고 재심사 청구를 하려게 되면 이 기간이 지나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면은 3번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행정소송을 들어가 버리면은 3번을 못 하겠죠. 이 기간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심사 청구를 거쳐서 재심사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은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년 5월 달에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 청구 내지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이의 신청할 때부터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순서가 옳은 것은 2020년 5월달 기출유형의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문제 지문이 좀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야 정확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으로 순서가 가장 옳은 거. 그러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가야죠.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2020년 9월 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섞어서 나왔지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그래서 옳은 것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에 불복을 빼버리면 틀린 답이 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불복. 청구하는데 불복한다는 거는 내가 청구하면서 내가 불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빼버리거나 이러면 틀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공단하고 장기영 기관이 서로 전자문서, 전산 매체를 이용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기 열악한 지역,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 5월달 문제입니다. 아까 열악한 데는 전자문서로 하고 서로 전자문서 방식을 이용해서 공단하고 장기요양 기관하고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에는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악한 지역에는 전산 매체, 전사 문서 교환 방식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거꾸로 나왔죠. 자, 벌칙은 벌써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네요.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1년 이하는 이렇게.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뭐 질문 검사 이거 거방기 했을 때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내기가 좋은 내용이에요. 적정하게 5개도 돼 있고 4개도 돼 있고 막 섞어서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외우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하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하고 이런 제한테 책을 사가신 수험생들이 가끔 전화 와서 물어요. 보건복지부령하고 대통령령하고 그거를 어떻게 외우냐고. 그 외우는 방식이 아까 뭐 이렇게 키워드로 앞에 있는 키워드로 외우는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뭐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통자를 붙이면은 대통령령에 있는 거고 부자를 붙이면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키워드를 붙여서 외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안 그러면 통째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투투는 뭐뭐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키워드로 만들어서 외우시면은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벌칙의 내용 중 다른 하나는 2020년 5월 달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투투고 투투 나머지는 투투고 요거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 69조는 과태료 내용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뭐 거짓이나 여기도 거짓, 부정한 방법, 여기도 거짓. 여러분들이 요 정리를 그럼 요 시험에 과태료하고 68조하고 벌금하고 시험에 몇 번 났습니다. 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 공단 이사장이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정청에서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요것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 5월 달과 9월 달에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그 수험생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렇게 그 기출 유형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만 다 못 만들고 이 수험생들의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있어서 뭐 40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뭐 한 서너 문제씩 이렇게 그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고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기원하면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그 의문사항이나 있으면은 제 출판사나 아니면 제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궁금하신 거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